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4편인 형의 전반부를 통해 힘, 숨, 찐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지 않을 자신이 없다의 마인드로 서두를 열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힘, 숨, 찐이 되는가에 대해 형의 후반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움을 걸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난 뒤에 승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도를 닦고 법을 보존하므로 이런 이유로 승패의 결정권을 만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라. 꼭 지는 애들은 급하게 싸움부터 걸고 나서 어떻게 이길까 고민한다. 자신의 상황은 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무턱대고 들이밀죠.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까요? 손자는 첫 번째, 바로 수도 보법,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하라고 말합니다. 승패의 결정권은 나의 수도 보법에 있다.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한다는 게 뭐야? 이 말은 사실 손자병법 제1편 개에 나왔습니다. 바로 오사, 도, 천, 지, 장, 법을 말하죠. 나는 도천지장법을 갖추고 있는가? 이 중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손자는 우선 그 중에서도 도와 법을 말했습니다. 도는 개편에서 말했듯 바로 팀워크죠. 물론 손자가 말한 도는 전쟁 시기 국가의 왕과 백성들이 무려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 정도의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도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조직에서의 팀워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라고 하더라도 내부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체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손자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법을 말했죠. 상과 벌이 분명한가? 조직의 체계가 명확한가를 봅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명령 체계가 분명히 있는지를 보는 거죠.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계의 명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서로의 소통과 피드백 없이 혼잡해진다면 오히려 무너지기 십상이 됩니다. 병법에서 첫째는 면적, 둘째는 양, 셋째는 수, 넷째는 비교, 다섯째는 승리이다. 영토가 있으니 땅에 면적이 생겨나고 땅의 면적에서 식량의 양을 결정하고 식량의 양이 결정되기에 병력의 숫자를 결정하며 숫자가 있기에 적과 역량을 비교할 수 있고 비교하기에 승리를 결정한다. 힘숨찐이 되는 법 두 번째, 비교를 해보라 입니다. 역시 제1편 개편에 나왔던 7개를 말하죠. 그 중에서도 병력은 누가 더 강한가? 입니다. 압도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압도적인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 손자는 전쟁에 앞서 우리나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 땅에서 식량의 생산은 얼마나 나오지? 식량의 양만큼 병력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나? 이러한 병력을 통해 상대와 우리를 저울질하였을 때 어느 쪽이 더 압도적이냐? 승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단순히 물량의 압도적인 부분을 말하지는 않겠죠. 양적 우위뿐만 아니라 질적인 우위도 가져야 합니다. 병력은 어느 쪽이 더 훈련이 되어 있는가 7개 중 하나입니다. 질적으로 어디가 더 양질의 군대인가? 이렇게 양과 질에서 물량과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한지를 비교해 봅니다. 손자는 힘, 숨, 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힘을 쌓았고 이러한 정보를 상대에게 드러내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힘숨찐이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하나된 팀워크와 명확한 조직 체계를 잘 구성해라.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물량과 질적으로 숙련된 테크닉을 바탕으로 나와 상대를 비교해서 승리의 결정권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큰 단위로 작은 단위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고, 패배하는 군대는 작은 단위로 큰 단위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다. 승리하는 사람은 병사들을 싸우게 하는 것이 마치 천길 높은 계곡에 쌓아두었던 물을 터뜨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형이다. 저울질을 한다는 건 두 물건의 무게를 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큰 무게를 가지고 가벼운 상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많은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힘은 곧 실력이죠.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형은 무엇일까요? 옛날 의학 서적에는 형을 여러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 기운이 모였을 때라고 하는 거죠. 단단한 기운은 뼈가 되고, 부드러운 기운은 피부가 되고, 빠른 기운은 신경이 된다. 이런 다양한 기운들이 모여서 나의 몸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의 선조들이 인간을 이해한 철학적 개념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조화롭게 모여서 몸, 즉 몸이라는 형체를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손자의 승리하는 군대의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가진 부대들이 모여서 배치되었을 때 형이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형을 만들어내죠. 학교 역시 여러 과목들이 모여서 공부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를 이루는 다양한 것들 중에 당연히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파악할 뿐이죠. 그리고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강한 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마지막으로 형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4편 형에서 마지막 딱 한 번 나오죠. 아주 높은 1000길 높이의 계곡 위에 물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그 물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쌓아두는 것, 즉 적수입니다. 높은 곳까지 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쌓인 물이 터뜨려질 때 엄청난 기세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형이 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손자병법의 제4편인 형을 정리하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선위, 불가승, 가승, 제적, 불특, 수도, 보법, 결적, 수어, 천인지계 정도가 되겠네요. 가장 핵심으로 꼽는다면 저는 수도, 보법과 적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을 쌓아 올리다, 적수.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한다, 수도, 보법. 지금의 우리도 내 자신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도와 법을 통해 쌓아 올려야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힘 숨진 되는 법. 첫 번째, 힘을, 실력을 쌓는다. 도저히 질 자신이 없다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이기는 것은 상대에게 달렸고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세 번째, 힘을 숨겨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상대가 알지 못하게 하라. 네 번째, 주도권을 가진 찐 주인공이 되어라. 최대한 준비를 통해 압도적인 물량을 확보하라. 다섯 번째, 내 실수는 대비하고 상대의 실수를 포착하라. 여섯 번째, 내부로 팀워크, 지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 예측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 힘은 쌓아 올리는 것이다. 형을 통해 메타인지의 중요성과 내 실력을 성실히 쌓아 올린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참으로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한번 들여다보고 하루의 시간 중 반드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또한 나의 장점은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아 인생의 필살기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5편 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